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메리스탁의 시장입니다. 11월 22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소매기업 실적 실망과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금리 인하는 없는 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8% 하락 마감, 나스닥은 0.59% 하락 마감, S&P 500은 0.20%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매 기업들 실적 실망과 또 기준금리 인하 검토 내용이 없는 연준의 FMC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FMC 의사록과 소매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를 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발표된 FMC 의사록에서 이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의 목표치로 되돌리기에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히 지향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고요. 이원들은 앞으로의 결정은 입수되는 정보와 이것이 전망에 미치는 영향, 이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1월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혼회는 당장은 전혀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은 정책 기조를 바꾸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보길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모습이고요. 연준은 또 참석자들이 앞으로 몇 달 내에 입수되는 지표가 차입금리 상승 속에 인플레이션 둔화의 지속 정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내년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총 0.1%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가격에 현재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은 주택 자체 판매업체 로우스와 가전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의류업체 아메리칸 이글, 스포츠 제품 판매업체 딕스 스포팅 굿즈 등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주택 자재 판매업체 로우스는 분기 매출 예상치를 밑둔 데다가 연간 매출도 전망치 하향하면서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이 줄어들면서 회사가 압박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3% 이상 하락 마감했고요. 또 베스트바이드 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치에 밑돌면서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0.7% 하락했고요. 아메리칸 이글 또한 의류업체인데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연말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15%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는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돈 데다가 연간 가이드를 사용하면서 2% 정도 올랐고요. 시장은 이제 연말 연휴 23일부터는 이제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고 24일은 조기 폐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휴를 앞두고 3분기와는 달리 소비가 이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요. 이번에 소매기업들 실적 발표는 시장의 실망감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디스 인베스티티 서비스에 따르면 연말 연휴 매출은 1에서 3%가량 증가하는 데 그쳐서 작년에 5.1% 증가보다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또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정규장에서 0.9%는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매출이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도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마감 후의 시간의 거래는 1%가량 하락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13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10월 기존 주택 판매 전월 대비 4.1% 하락하면서 연율 379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0년 8월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날 시장 예상치는 1.5%보다도 감소보다 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0.42%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1.92 엔비디아는 이제 0.92% 하락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 1.16% 하락, 메타도 0.88% 하락, 알파벳은 0.53%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1.53% 하락 이렇게 이제 혼조세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등 미국의 반도체가 LG 하락하면서 반도체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2% 하락 마감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0.92% 정규장에서 하락했는데 시간에도 1% 하락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도 미국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4분기 매출이 줄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서 시간에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MD도 1.95% 하락, 인텔 2.46%, 1.92, 퀄컴 1.92, TSMC 1.5% 각각 반도체 하락 마감했고요. 전기차 테슬라는 2.38% 상승하면서 241.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리비아는 7.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은행주 약세 등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우려 등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77.77달러 0.08% 하락 마감했는데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산유 회의를 앞두고 이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면서 상거래일 만에 하락했는데 이 원유 공급 증가보다는 세계 경제 전망과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 금리 하락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온수당 2001.6달러 1.1%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510.42포인트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도 훈풍에 의해서 외국인 3,531억 순매수, 기관은 1,097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특징종을 살펴보면 에코프로모티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현상을 갔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전구체 제조하는 에코프로 그룹주인데 신규 상장 이 현상을 신규 상장 3일째인데 에코프로모티가 이 현상을 갔습니다. 비상교육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등의 교육 온라인 교육 테마 관련주로서 비상교육이 또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813.08포인트 1.75%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이제 DTNC가 이제 이 현상을 갔는데 한동훈 총선 등판론에 한동훈 관련주 테마로서 DTNC가 이 현상을 갖고 부방은 이제 10.197%로 급등했고요. 오픈롤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민정책, 부각 등의 일자리 취업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817점이네.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817.01%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냐웨이드가 상한가를 갔는데 위냐 회생 절차 개시 결정되면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이냐웨이드가 상한가 갔고 이냐 또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콰이가 신규 상장했는데 79.54%로 급등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탄소 배출권 하는 업체인데요. 어제 이제 신규 상장 업체입니다. 칩스앤비디어가 급등이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또 이 반도체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 속에 칩스앤미디어가 4분기 호실적 기대감 속에 급등이 나왔고요. 인트론 바이오가 급등이 나왔는데 보톡스 대체 신규 소재 INSIS5를 항산화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인트론 바이오가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체르브로가 급등이 나왔는데 전국 럼피스킨병 확산세 지속에 육계 관련 업체로서 이제 이 소고기 대체로 이제 육계 닭고기 육계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되면서 급등하였고요. HYTC가 2차 장비 관련주인데 노칭 장비 시제품 개발 완료 소식에 HYTC가 급등이 나왔고요. 유비온과 메디암 MD도 이제 교육 관련주로서 의대 입학 정원 수요